네, 안녕하십니까. 9월 평가원 하루 앞두고 또 이렇게 연락드리게 됐습니다. 네, 일산청소학원의 강희선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9월 평가원 마지막 앞두고 과연 우리가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게 무엇인지, 그리고 점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자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자, 먼저 화면 보시면요, 네, 6월 평가원하고 9월 평가원, 이 두 개의 아주 큰 메인스트림의 그런 시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얘네가 아주 중요한 시험으로 알고 있어요. 자, 우리가 중요한 시험인 건 알고 있는데 과연 무엇 때문에 중요한 시험일까? 여기에 대해서 딱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뭐 다양하게 들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제 평가원에서 준비하는 시험이다. 수능에 가장 근접한 시험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겠지만요. 저는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수능의 방향성이다. 그렇죠? 수능이 이런 방향으로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성적과의 연관관계. 흔히 말해서 6월과 9월 사이의 성적이 이제 수능 성적이다 하는데, 물론 안 그런 친구들도 되게 많습니다. 방심해서 떨어지는 친구도 있고요. 여기서 자극받고 훨씬 더 잘해야겠다 하면서 오히려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전체적인 평균을 봤을 때는 6월, 9월 사이에 성적이 형성이 된다 라는 얘기들도 하는데, 그렇다면 9월을 잘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험들, 이 9월 모의고사를 앞두고서 과연 뭘 체크를 해야 될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어떤 부분이 과연 뭐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봐야 될 거는 생활 습관과 패턴입니다. 자, 첫 번째 거 되게 중요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9월 모평 벼락치기로 생활 패턴 무너지는 것 금물. 자,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친구들, 지금까지 수도 없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로 인해서 벼락치기가 너무 활성화되어 있어요. 물론 고등학교 때는 벼락치기 별로 안 했는데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알게 모르게 있다는 겁니다. 즉, 시험 기간과 비시험 기간 동안에 그러한 공부 패턴들에 대해서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별화 절대 9월 평가원과 수능 때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벼락치기 금물, 전날 최대한 12시 전에 주무세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피곤한 모습을 많이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시험 때 최상의 컨디션을 만드는 걸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분들, 네, 또 보시면요, 또 점수에 대한 과한 압박 주의. 그쵸? 이거 모의고사입니다. 이거 구평 잘 본다고 해서 이 성적으로 수능 가는 것도 아니고요. 6월, 9월 성적 갖고 수능에 가산점 주는 것도 아닙니다. 모의고사, 먹 테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한 압박을 갖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습 시험 운영 전략. 자, 첫 번째 있는 행동강령 정하기는 제가 좀 이따 또 설명드릴 건데요. 자, 일단 여기서도 좋은 얘기들 잔뜩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채점 연습 정말 중요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 수시로 논술 쓴 친구도 있고 교과 쓴 친구도 있잖아요. 그쵸? 그 교과와 이제 논술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긴 하겠지만요, 가채점이 있어야 우리가 미래를 좀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수시에 대한 예측을 전망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채점 연습 정말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보시면요, 수능 리허설이라 생각하고 최대한 수능 당일처럼 도시락, 도시락 먹는 거 중요하죠. 그렇죠? 특히 이제 수능 때 어떤 도시락을 쌀 건지, 채소 위주로 소화 잘 되는 걸로 쌀 건지 이런 것들 볼 수 있고요. 자, 무엇보다 시계. 시계 중요합니다. 시계 안 갖고 가서 시간 관리 못하는 수험생들이 정말 많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 망치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미리 수능 시계 준비해 놓고 9월 평가원 때는 수능 맞춰서 시계 보는 연습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 행동강령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얘기를 드리면요. 자, 국어 같은 경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강 듣거나 혹은 수업 듣거나 아니면 학원에서 강의를 듣거나 단과 같은 거요. 네, 그러면서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문제 접근해야 될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설명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복습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도 많이 하셨을 거고요. 그러한 행동 강령들을 정해놓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전소설에서는 인물의 가계도 정리하자.
왜? 산문에서는 등장인물 파악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네, 인물, 사건, 배경 중요하잖아요. 그 중에서 사건은 인물과의 연관관계 혹은 배경과의 연관관계를 따지는 거니까 네, 인물을 정말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 읽다가 튕기면 어떻게 할 건지, 속도를 줄일 건지, 아니면 제일 마지막에 풀 건지 이런 것도 정해놓거나, 아니면 3점짜리 네, 종합 이해 및 그런 감상 혹은 종합 이해 및 분석, 이런 좀 심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어떻게 풀 건지, 혹은 풀고 넘어갈 건지, 아니면 빠르게 넘어갈 건지, 이런 것들을 행동강령에 적어보시라는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수학도 마찬가지겠죠. 과연 내가 안 풀리는 문제를 몇 분 정도 할애를 해줄 건지, 5분 넘었네? 넘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딱 행동강령을 정해놓으라는 거죠. 예, 여기에는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쵸. 첫 번째 예시 보니까 어때요? 국어 시험 까맣게 잊어버리기. 정말 중요합니다. 네, 수능은 멘탈의 시험입니다. 그 멘탈의 시험을 부평 때 연습한다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영어 같은 경우도 네, 안 풀리면은 다음 문제로 빨리 넘어가기. 특히 듣기 같은 경우 마찬가지고요. 듣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네, 긴가민가하다. 나 이거 아닐 것 같은데 라는 문제 있으면요, 자기 믿고 넘어가기. 이런 것도 중요하죠. 왜? 듣기는 다음 것 들으면서 내용이 희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고른 문제에서 너무 틀리지 않다면은 그대로 가져가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순서 정하기, 그리고 간접 쓰기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명시적 근거를 찾아갈지, 이런 것들에 대한 행동 강령 있는 거 좋겠죠. 그렇죠? 네, 사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오셨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한국사 시간 끝나면 꼭 자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우리 자는 학생들 그 짧은 시간에 뭐 조상님한테 그 지혜 국어하려고 꿈나라로 가시지 마시고, 제일 좋은 게 뭐겠습니까? 그 시간에 다음에 풀 사탐, 과탐 내용 한번 정리해보기. 이런 시간 갖는 거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들 네, 잘 정리하셔서 행동 강령 한번 짜보시면 여러분들 시험장 들어갈 때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9월 평가원 준비하면서 투두리스트 반드시 작성하셔서 우리 학생들 시험 대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9월 평가원 끝나면 뭔 일 있죠? 이젠 본격적으로 수능 공부가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 오겠죠. 그렇죠? 그럴 때 네, 우리 학원에서도 어린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준비해 놨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그 수능 대비함에 있어서 절대 빈틈없도록 네, 저희가 재수생들과 동일한 환경, 동일한 강사진, 동일한 그런 관리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우리 학원 찾아오셔서 남은 시간 정말 수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9월 시작이네요. 그렇죠? 네, 9월 시작에 앞서서 또 9월에 제일 중요한 9월 평가원 시험이 있으니 부디 여러분들 체크리스트 잘 만드셔서 네, 9월 시험 잘 보시고 저는 9월 이후에 있는 네, 평가원 분석 관련된 자료를 들고 또 인사를 드리러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고요. 네,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